많은 학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메타인지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메타인지란 정의 들어갑니다.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지. 따라서 내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지한다라고 말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모니터한다, 조절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숀펠드는 통제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래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과정에서 모니터하고 조절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메타인지라는 부분은 문제 해결 4단계에 다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건 반성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반성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결과와 풀이 과정을 점검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문제의 일반화, 우아한 해법을 찾는 등을 들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단어들은 다 뭐를 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내가 가진 방법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지식도 정해지고 정교하게 되고 확장되고 관련성에 의해서 창의성도 신장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수학 문제죠. 내가 수학 문제라고 다 정형 문제는 아니죠. 수학 문제를 이렇게 좀 글과된 거를 기하 문제를 바꿔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학적 모델이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수학의 도구들을 한마디로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식, 그래프, 표, 문자, 수형도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수학이 아닌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수학적 모델링이에요. 진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232페이지의 수학적 모델링은 문제 해결 특징을 지니지만 무슨 문제에서? 그래요. 비수학적 문제 상황에 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수학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연못에 있는 물고기의 수조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만한 연못에 물고기가 산대요. 그런데 밥을 줄 때마다 걱정이래요. 어느 날 좀 주면은 물고기 밥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죠. 양이 넘쳤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은 줬더니 물고기도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모자란다 이거죠. 적절한 물고기 밥을 어떻게 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푸냐고요? 참고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푸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수학적 모델링은 어쩌면 그러한 내용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우리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물고기의 수를 n마리라고 하자.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가 다치지 않게 꼬리에 표를 달고 다시 그 물고기를 연못에 놓아준다고 가정하자. n마리 중에서 p마리를 잡아 표시했다고 하자. 며칠 후에 q마리 물고기를 잡는다면 그 중에는 꼬리표를 단 것도 있고 안 단 것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이 과정을 정리하면 결국은 전체의 P만큼을 내가 잡았던 것은 결국은 Q라는 전체에서 꼬리표를 단 X 사이의 관계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어때요? 오, 이해가 되죠? 따라서 전체의 P, 전체 N마리 중에 내가 요만큼을 잡은 P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시 딱 넣어서 그 다음에 Q마리를 잡았을 때 그 안에 얼만큼이 들어있는지를 본다면 그 비율이 바로 모집단과 표준 집단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때 좀 더 정교한 n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평균을 구하여 식을 세우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은 수학
수학이 아닌 비수학적인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학적 모델링을 학생들이 경험하면 235페이지에 맨 위에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데 유용하겠죠. 또한 중요한 수학적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과정의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겠죠. 더불어 새로운 수학 개념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생활 등 다른 교과에서 수학의 응용과 모델링의 실제를 이해하고 특히 수학을 활용해서 실생활 등 다른 교과와 연결된 맥락을 비판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수학은 이미 완성된 산물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하고 훨씬 더 수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화될 거라는 거예요. 한편 모델링 되고 있는 대상이나 과정 행동은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했던 수학적 모델은 수학적 모델이라는 거는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조직하고 분석하게 만들어진 수학적 구체물. 수학적 구체물이 뭐지? 네, 어렵겠지만 표, 문장표, 그래프, 수식, 다이어그램, 은유, 시뮬레이션 이런 거 같이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 체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표현 체계. 를 수학적 모델링이다. 수학적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델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따라야 되는 과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232페이지에 NCTM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할 때 따라야 되는 4단계를 지금 표로 순환 과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위나 오른쪽에 아무 쪽에다 이렇게 저처럼 동그라미 4개를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 4개에서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1단계, 이렇게 가는 게 2단계, 이렇게 가는 게 3단계, 이렇게 가는 게 4단계예요. 그거를 지금 실세계 현상에서 관찰 해석 형식화, 오른쪽에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 결론, 결론 및 판단에서 네모가 똥똥똥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네모 1단계. 우선 여기는 진짜 그냥 실세계 상황이에요. 이 실세계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뭐 한다? 구성하거나 찾는다.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왼쪽에 실세계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올라갈게요. 그러면 233페이지 이런 말입니다.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명료히 밝히고 문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들을 찾는다. 이게 1단계.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실세계 문제죠. 아까처럼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 잡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델이 없을까를 찾아야 되죠. 따라서 수학적 모델 선정. 이걸 2단계라고 해요. 읽어볼게요. 요인들의 관계를 추측하고 요인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여 현상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한다. 특히 이 2단계는요. 수학이 아니었는데 수학을 선택해서 여기에 맞는 수학적 모델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린 다른 말로 수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화라는 건 수학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저요 지금 공부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들어본 적 있어요. 프로이덴탈이라는 사람의 수학화 교수학습론. 근데요 그때 말한 수학화는 이거는 좀 달라요. 하지만 명칭은 똑같이 수학화예요. 질문할게요. 수학적 모델링에서의 수학화는 어느 단계를 말한다? 2번째 단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모델을 선정했으니 모델 내에서 뭘 해야 돼요? 모델 내의 해 구하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를 구할 때는 숫자 또는 수학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는 수학이니까. 따라서 뭐 x가 25.5다 이렇게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얘를 돌려서 주어진 원래 문제와 실생활로 피드백하는 거. 그게 4단계예요. 따라서 3단계는 적절한 수학적 분석을 그 모델에 적용한다. 4단계는 결과를 얻고 현상에 맞도록 그 결과를 재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이 4단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적 모델링은 실생의 여러 현상을 수학적인 수단에 의해 정리하고 조직하는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학적 표현으로 변환하면서 현상에 내재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실세계의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과정이다 라고 돼 있죠. 우리 수학적 모델링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4단계가 좀 다르더라 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학적 모델링이다? 그래요. 비수학적 문제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수학적 모델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바꾸는 거? 여러 가지 수학적 표현으로 변환하는 거. 이때 수학적 표현을 다른 말로 수학적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